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12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정부 6조 한승부가 동사로 아뢰기를. 이제 조유를 보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서로 붕비를 맺었다는 말을 저들이 승복하지 않고 증언도 없는데 이 율로 죄주면 성덕에 크게 누가 될 것입니다. 면대하 칭계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의 당초의 마음은 나라의 일을 그르치고자 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조정에서 이와 같이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다. 조광조 김정은 사사하고 김식 김근은 장 100에 처하여 절도에 안치하고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후는 장을 속하고 고신을 진탈하고 외방에 부처하도록 하라. 이것이 곧 판부하라. 이렇게 곧 판부하라 하며 기사관 최세영 이 공인이 아뢰기라. 조광조 등에게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나라 일을 위하여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대신에게 다시 물어서 판부하시는 것이었다합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런 상세히 의논하였다. 이렇게 판부하라 하였다. 그래서 김근사가 돌아보고 최세영의 초피를 빼앗아 판부를 만들고자 했으나 최세영이 곧 붓을 가지고 멀리 물러가서 허용하지 않으며 또 아뢰기를. 이것이 큰일이나 임금의 말이 한번 내리면 고치기 어려운 것이니 대신을 불러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김근사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다시 물어서 판부하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과 의논하여 결단해야 하겠다 하였다. 정강필 안당 김전 이장군 홍숙이 입대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의 조율은 같다. 그러나 사인의 죄가 다른가 차이가 있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사인의 죄상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으며 임금께서 무슨 율로 죄 주시려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율에 따라 죄 주려 하신다면 이 3등을 감하더라도 옳지 않습니다. 들끌만한 죄라도 실정보다 지나치게 벌 준다면 그게 성명에 누가 될 것입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무정한 일이므로 신등이 조율할 때 서로 보면서 실색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조율 공사를 굽어보며 점검하는데 차마 말을 내서 하지 못하는 기색이 보이는 듯 하더니 한참 있다가 정광필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조정에서 죄주기를 청한 것이므로 가볍게 죄줄 수는 없다. 조광조 김정은 사사하고 김식 김구는 절도에 안치하는 것이었다는가 하며 정광필이 놀란 빛으로 부복하여 아뢰기를. 확실한 일일지라도 성명의 조정에서 어찌 이 율로 사료를 죄질 수 있겠습니까? 성종조에서 임사홍의 죄가 이 율에 합당할 만하였는데도 이것으로 죄주지 않았습니다. 임사홍은 참으로 간교한 사람이니 조광조에게 임사홍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 율로 죄질 수 있겠으나 워낙 그렇지 않은데 어찌 다른 뜻을 가졌겠습니까? 다만 나라의 일을 위하였을 뿐입니다. 신이 비록 미열하여 선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나 어찌 살육하는 일로 임금을 인도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의 심지는 조금도 비뚤지 않은데 어떻게 사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신이 추관으로서 추국하여 참여하였는데 조광조 등이 말하기를 성명을 믿고 구스카를 위하고자 하였을 뿐 도리어 이렇게 되었다 하므로 듣고서 매우 감동되었습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성명의 조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조광조 등은 다 젊은 사람이니 이는 어설프고 곧 기만한 소치인데 곱기만한 소치인데 어찌 심한 죄를 줘야 마땅하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김정은 신에게 삼촌질이 되는데 평생의 청류로 자처하였습니다. 신이 저 사람을 감싸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명의 조정에서 이 율로 사대부를 죄질 수는 없습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위를 속이고 살을 꾀하는 마음이 없고 성명을 믿고서 나라의 일을 위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임금이 사륙의 꼬투리를 열면 국가의 기맥이 크게 손상할 것이니 더 짐작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중한 일이므로 갑자기 결단할 수 없다. 반독하여 깊이 생각해서 결단하겠으니 대신들은 우선 물러가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 7월 37권 증종 14년 11월 19일 병원 13번째 기사.
성균관의 유생 이 약수 등 150 여인이 골하에서 상소하고 골문을 밀고 난입하여 곧바로 한문 밖에 가서 통곡하니 곡성이 골정에 진동하였다. 성지 성운이 봉장을 가지고 들어가 아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저 곡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며 성운이 아뢰기를 성균관의 유생들이 봉장하고 복합하여 통곡합니다 하고 난입한 일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상소는 오히려 할 수 있으나 어찌 난입하여 통곡할 수 있는가? 유자의 사체가 이러한가? 이제 곡성을 들이니 매우 놀랍다. 괴수 5, 6인을 곧 의금부에 내려서 가두라 하였다. 임금이 소를 다 보고 나서 이르기를 소의 뜻은 잘못이다. 조정이 다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어찌 참수하는 사람이 끼어든 것이겠는가? 하고 이어서 대신에게 묻기를 오늘 유생들이 골정에 난입하여 통곡한 것은 옳은가? 낱낱이 죄를 다스릴 수는 없겠으나 그 중에서 앞장선 5, 6일을 가두어서 죄 주는 것이었단가? 하며 대신들이 아뢰기를 젊은 유생이 망령되게 생각하여 이렇게 된 것이니 반드시 죄 줄 것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우선 5인을 가두라 하였다. 완전히 쫀득한 것.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14번째 기사 생원 이약수 김수성 박세호 윤언직 홍순복을 건부에 내리라고 명하고 이어서 군사를 내어 유생들을 쫓아내게 하였다. 그 소는 대략 이러하다. 신등은 이를 생각하기를 성악이 지극히 밝고 호선이 지극히 도타우심으로 군화의 사정의 분별과 국체의 치란의 기밀을 분명히 분석하고 통절히 분별하여 지위가 굳게 정해져 계시니 온갖 간령의 시정의 참수를 잘 이어보아 온갖 방법으로 교묘하게 계책을 꾸미더라도 성녀를 요동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신하들도 성상께서 지극히 공명하신 것을 믿고 그 설시 행사와 세속을 교화하는 것이 모두 지극한 선한 때에 이르게 하고자 하였는데 뜻밖의 참관이 한번 요두동하여 성녀를 문득 돌리시니 전일 조석으로 강사를 함께하여 존중하고 신임하던 신하들이 도리어 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상하가 흉흉하고 할 바를 몰라 전하께서 반드시 참소를 믿으셨을 것이다 합니다. 이러면 성상께서 평일에 바라시던 것과 신들이 전하께 바라던 것이 크게 서로 어그러질 것이니 신등은 국세가 곧 무너져 마침내 다시 구제할 수 없는 것으로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중종 연산군의 또 다른 버전 같아.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4일 병호 15번째 기사 대사관 유희흰 전한 정응 등이 면대를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으며 윤희인이 아뢰기를 조광조는 처음에 나라의 일을 위하였는데 마침내 큰 줄을 잇게 되면 사기가 꺾여서 국맥이 시들 것입니다. 또 이제 유생들이 망령되기 사체를 모르고서 골정을 난입하여 통곡하며 곡성이 어소유까지 덜리게 한 것은 과연 놀라우나 군사를 시켜 몰아내게 한 것도 차마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생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가만 가두지 말고 놓아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의 죄는 짐작해서 정한 것이다. 시장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유생도 군사로 금하는데 더구나 골정이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16번째 기사 육조의 판서 등이 면대를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으며 승지 김근사 성운이 아뢰기를 사람을 형벌하고 사람에게 뱃설을 줌에 있어 치우치는 데가 있어서는 안 되니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이 없이 있다가 이윽고 성운을 불러 분부하기를 조광조 등의 죄는 조율해보면 과연 시사해야 하겠으나 깊이 생각하고 또 대신에 말을 반복해서 생각하니 사사하면 놀랄 듯하다. 조광조 등 사인은 감사하여 고신을 진탈하고 장 100대를 차고 원방에 안치하며 윤자임 등 사인은 고신을 진탈하고 장 100을 속하고 외방에 붙여라 이렇게 판도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17번째 기사 대사관 윤희인이 아뢰기라 대건대 감사로 판하하셨다 하니 전원이 지극히 중하나 다만 나라의 일을 위하였는데 이렇게까지 죄를 받으면 사기가 저상될 듯하니 다시 짐작하셔야 합니다. 유생을 가두어 공문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공사는 이미 이루어졌으니 고칠 수 없다. 유생의 일은 공문하고서 짐작해야 하겠다 하였다.
진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18번째 기사. 유생들이 상소하여 함께 옥에 가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정광필 등에게 묻기를 오늘 유생들의 일은 매우 놀랍다. 모두가 옥에 가려 하는데 주의다 가둘 수는 없으나 골정에 소란을 일으킨 자를 추구하지 않으면 뒤 패단이 있을 것이므로 추구하여 징계하려 한다. 하며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이들은 사체를 모르고 망년된 짓을 하였을 뿐입니다. 임금께서 제결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추국한 뒤에 짐작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19번째 기사.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이미 그 사형을 감했으니 천지의 인내가 끝이 없으나 사형을 감하는 까닭은 살리려는 것인데 저 사람들은 다 병약함으로 장량을 당하면 중도에서 죽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조정이 선비를 주겠다는 이름을 얻게 되어 참으로 죄를 감한 뜻이 없습니다. 다시 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나도 언뜻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니 이제 고칠 수 없다 하고 이어 건부 당상을 시켜 빨리 가서 주의를 결단하게 하였다. 진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20번째 기사. 정광필 등과 육조 한승부가 동사로 다시 아뢰어 결정하지 말기를 청하고 윤희인도 아뢰었으나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사형을 감하였으므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며 대의 6번 아뢰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이미 밤 3구가 되었다. 진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21번째 기사. 남곤을 이조판서로 죄주기를 청하던 날 공중에서 제수하였는데 이날 합의하였다. 홍숙을 형조판서로 신상을 예조판서로 유운을 사원부대 사원으로 유인숙을 호조참의로 공설인으로 병조참의로 홍원필을 병조참지로 김근사를 동승정은 도승지로 박호를 좌승지로 성운을 우승지로 윤은필을 좌부승지로 조옥권을 우부승지로 김희수를 동부승지로 김근사 성운도 지난밤에 궁중에서 제수되었다. 이성동을 예조참의로 윤희인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윤세림을 지비로 오결을 사관으로 이겸 임추를 장령으로 신변 조광좌를 지평으로 이춘건을 헌납으로 윤계 유형을 정원으로 삼았다. 진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22번째 기사. 전라도 동북현 하늘에 한 필의 피륙을 누인 듯한 흰빛이 동쪽에서 저쪽으로 해를 꿰었는데 동쪽이 세길쯤 되며 해의 북쪽에서 무지개 같은 두 줄이 해를 둘러서 양쪽 끝이 다 남쪽으로 나가고 또 무지개 같은 두 줄이 거꾸로 일어나 양 끝이 다 북쪽으로 나갔는데 다 밖의 반쪽 같은 모양이며 해의 위쪽에 있는 무지개의 바깥으로 동쪽에 계명성만한 붉은 점이 있고 해의 아래쪽에 있는 무지개 바깥으로 서쪽에 붉은 점이 있는데 서쪽 점이 조금 크며 두 점의 빛꼬리가 서로 해를 쏘아 꿰었다. 흰빛은 미시 말에 사라지고 무지개빛은 신시 말에 사라졌으며 붉은 점은 해와 함께 졌다. 남은 해남에도 그의 이와 같은 해의 변괴가 있었다. 계명성은 샛별 금성을 말합니다. 진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7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복으로 비현합에 나아가 승지 성운을 불러 이르기를 금부의 난관을 불러 곧 당상으로 하여금 금부에 좌기하게 하고 승지도 가서 동좌하여 조광조 김정 등을 뜰에 데려다가 내 뜻을 전하기를 너희들은 다 시종하는 신하로서 경련에 출입하며 상하가 한 마음으로 지치를 보기를 바랐는데 너희들은 인물이 어질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근래 모든 일에 과격하여 평상하지 못하게 하므로 조정의 일이 많이 그르쳐졌다. 이제 내가 어찌 이렇게 하는 것을 마음에 편안히 여기겠으며 조정의 대신들도 어찌 사심을 가졌겠는가. 대저 너희들이 이렇게 되게 한 것은 다 내가 밟지 못하여 미리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주의를 율대로 결단한다면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나 너희들이 사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만 나라의 일을 위하였고 과격한 줄을 몰랐던 것이므로 말감하여 주의해 주는 것이며 연어 제수라면 이런 분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시종의 자리에 오래 있었으니 내가 어찌 너희들의 마음을 모르겠는가. 이제 나라의 일을 거르쳤으며 이런 뜻을 보이는 것이다 하라.
성운이 아래기라. 어젯밤에 결정한 뒤에 놓아 보내어 각각 흩어졌다 합니다. 이제 도로 모아서 공부해야 합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 뜻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당초에 임금이 김정 등을 가도 다스린 것이 매우 엄했으나 이 부분은 잠옷 부드러움으로 다들 혹 평범하여 용서할런지도 모른다 하였는데 마침내 그렇지 않았다. 날로 다시 심해져서 마침내 죽이고 귀양 보내어 불쌍히 여기는 뜻이 없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다 조광조가 자치한 것이다. 조광조는 이미 논할 것도 없거니와 조광조에게 붙쫓는 자들이 한가 시세를 길게 보존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여 저희끼리 서로 수고하며 앞을 다툴 격렬히 위를 헐뜯으므로 기비를 범한 지 오래된다가 또 다른 뜻을 품은 둘이가 있었으므로 임금의 마음을 격노하게 하였으니 요행이 면하기를 바란들 되겠는가. 사신이 무슨 뜻이야 이거.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12 연세림 사간 5결 장령 이겸 임초 지평 조광자 신변 헌납 이충건 정은 유영 윤계 등이 아래기를 조광조 등이 지나치게 천청을 받아들이면 들어주고 계책을 따라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임하다가 하루아침에 죄 주어서 버리시니 그 연유를 모르겠으며 전 대간을 까닭없이 모두 가셨으니 이것도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신등은 감히 취직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광조 등을 다시 사용한 뒤에야 직사를 돌볼 수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성악의 공이 전혀 없으므로 신등이 취직하도록 유의할 수 없으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은 내가 과연 조정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물정이 어그러지는 줄 모르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물정이 이러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대간 시종은 그 중에서 죄 줄 만한 자를 수혈해야 하므로 이미 갈았으니 이제 복직시킬 수 없으며 또 이미 죄 주었으니 도로 놓아주기도 어렵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7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대선 유은이 아래기를 김식 등은 임금께서 뽑아쓰고 각하여 신임하셨으므로 한각 적심으로 나라에 보답할 줄만 알고 물정에 어그러지는 줄을 몰랐으니 임금께서 그 마음을 대우하신 것이 이미 잘못되었습니다. 만약에 체제하여 성취시킨다면 이만한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루아침에 초계처럼 버리시니 누가 성상의 마음을 믿겠습니까? 참으로 자손을 위해 계책을 깨쳐서 나라의 명맥을 연장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이 취직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사기가 자상하여 더욱 참견이 한심함으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7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정원이 면대를 청하는 임금이 비현합에 나아갔다. 승지 성운이 아래기를 조광조 등은 이미 한강 근처에 이르렀으며 다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멀리 갔다면 하유하지 않더라도 다들 절로 듣게 될 것이다. 하매 승지 김근사가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간사한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 임금께서 단죄하심으로 인심이 흉흉한 이는 진정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 죄를 다 감할 수는 없더라도 반으로 감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또 유생에게 무슨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은 그 마음은 공변되나 급박하게 구치하였으므로 물정을 거스린 것이다. 이제 이미 죄 주었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며 김근사가 아뢰기를 이 일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므로 사간과 아래 사람들이 단유를 몰라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 등이 이 일을 함께 의논하였는데 정원과 홍문관의 관원도 그 가운데 많이 있었으므로 정원을 거치려 하지 않고 신문문의 공회를 거치려 한다 하므로 내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연추문을 열고 들어오게 한 것이다. 하며 승지 박호가 아뢰기를 모든 일에 있어 정원을 거치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물정이기 때문에 더욱 격동합니다. 하고 성운이 아뢰기를 신이 먼저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역시 시마를 모릅니다. 승지 사관이 그 직임에 있으면서 그 일을 몰라도 되겠습니까? 임금의 호상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하고 이렇게 비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여 정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의 대신이 거사하고자 하는데 정원에 걸리는 일이 있으므로 이러지 않았다. 하며 기사관 권예가 아뢰기를 모의를 시작한 사람을 알고자 하는데 누구인지 모르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임금이 했음.
필부의 처사가 광명정대하지 않아도 옳지 않은 것인데 더구나 임금이겠습니까? 이는 곧 안의 존망이 관계되는 일이니 이런 일을 행하자면 대신이 대낮에 도당에 모여서 해야 합니다. 밤에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신무문도 거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이 그날 밤에 춘추관에 직숙하다가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무슨 큰일이 있어 이토록 비밀한가요? 놀랍고 두려워서 할 바를 몰랐습니다. 매우 큰일이 있더라도 국문은 주소를 시켜서 열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때 정원의 열쇠를 받아서 열게 하였으니 아래 사람들이 알리지 않았거나 성지가 없었을 것이다. 거짓말도 잘도 한다. 대저 기밀한 일이라 다 같지 않아서 정대히 할 일도 있고 비밀이 할 일도 있으니 모두 같은 것으로 말할 수 없다. 하매 권예가 아래기라 반정 때의 일도 명정하지 않았다 하니 그 일을 바를지라도 그 방법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이 번번이 이러합니다. 묘당에 앉아 대의를 들어서 그 죄를 분명히 바르면 그 사람들이 어찌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그르치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에는 어찌 간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은 과연 바르나 처사는 과격하였다 하였다. 박호가 아뢰기를 유생이 걸정해서 통곡하였다니 과하기는 하나 유생에게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사제간의 일일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장을 아끼더라도 어찌 걸정해서 소란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승지 윤은필이 아뢰기를 이제 큰일을 일으키면서 정원에 이르지 않으셨으니 절로 마음이 아파집니다. 밤에 이 기별을 듣고 권문으로 달려가서 김정이 목에 칼을 쓰고 가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 때문인지 몰랐는데 또 서문에 가서 들어가 아뢰려 하니 명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여 못 들어가게 함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때 들어가려고 하는 지평이 있었는데 문을 지키는 자가 거둘러 내다가 옷깃을 죄다 찢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일입니다. 홍문관 대관도 다 갈게 하셨으므로 갓을 쓰고 문 밖에 둘러 앉아 있으니 참연하여 마치 난세의 일 같습니다. 성상께서 저기 하신 지 12여 년 동안 도학의 뜻을 기울여 사기를 북돋아 기르셨으므로 사기가 진작되었거니와 조광조 등으로 말하면 도에 알맞게 하기에는 부족하나 성취시킨다면 그런 사람들을 얻기가 쉽겠습니까? 이력이 적고 익숙하지 못하여 고사만 보고 본 뜻을 알면 무엇이든지 말아 했을 뿐인데 마치 반역한 사람처럼 하루아침에 죄 주었고 또 선정관을 시켜 국문을 굳게 닫고 육경일제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서로 돌아보며 실색하게 하셨으니 신등은 시종의 바늘에 있으므로 절로 놀랍고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렇다. 대저 언밀히 아래는 신하란 간사한 자가 아니면 망령된 자이니 옛말에 중서를 거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중서는 곧 정원인데 정원은 조정의 명령을 출납하는 곳이니 예전에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부터 국가의 원기가 끊어지고 사기가 꺾일 것입니다. 폐조를 겪고 나서 성명을 만난 것은 마치 큰 병을 앓은 뒤에 소생하는 것과 같으나 이제 이렇게까지 된 것은 참으로 국가의 원대한 계책에 어그러집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과연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가졌으나 처사가 과격함으로 물론이 다 언짢은 것이다. 대저 조정의 일은 대신과 꾀하는 것인데 일이 정원에 관계되기만 하면 어찌 반드시 정원에 일러야 하겠는가. 모든 일을 다 한 가지로 논할 수는 없다 하곤 하매 조옥곤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옛 것만 좋아하고 시이해를 헤아리지 않은 소치입니다. 그러나 제 한 몸을 위하여 꾀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학이 고명하신 것을 믿고 감히 이와 같이 말하는데 갑자기 죄주게 하시고 또 유생이 광망하더라도 가두기까지 하면 사기가 이로 말미암아 막힐 듯하니 빨리 놓아 주소서 하고 성종조의 유생의 상수에도 지나친 말이 있었으나 다 광동이라 하여 용서하였습니다. 하고 김희수가 아뢰기를 간밤에 조광조 등이 갇혔다는 말을 듣고 곧 골문으로 달려가니 국문을 지키는 자가 물리쳐 들이지 않았고 또한 효령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므로 매우 답답하였습니다. 대저 일이 정원에 관계되더라도 너희들에게 죄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 갈아서 승리를 삼는다고 분부하셨으면 될 것이었습니다. 외관에서 몹시 의구하고 다들 중간에서 만든 일이라고 의심하여 이제껏 분분하여 진정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일이 승직에 관계되므로 입직한 당상관을 시켜 승직 직임을 맡게 하고 가주서도 명한 것이다 하였다. 사관 이구가 아래기라. 처음으로 모의한 사람과 문을 연 일들을 알아서 기록하고자 합니다. 신이 사피를 잡았는데 근유를 모르므로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죄주기를 청한 대신은 정광필 등의 단자에서 보도록 하라. 문을 연 것은 정원의 열쇠로 열었다 하매 이구가 이르기를 신이 정원에 직숙하였으나 열쇠를 내가 니를 모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때 승지들이 다 간이대에 갔었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하며 이구가 이르기를 승지들은 과연 간이대에 갔었습니다. 그때 신이 옥에 가니 조광조 등이 서로 잡고 통곡하며 이는 중간에서 변이 일어난 것일 것이다 하였는데 아침에 대신을 인견하셨다는 말을 듣고서 다들 술을 나누며 서로 하리하기를 이것은 신중에서 나온 일이니 우리들이 죽더라도 무슨 한이 있겠느냐 하였으나 신은 생각하기를 우리 성상을 만나서 어찌 이런 어두운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었느냐 하였습니다. 하고 김인수가 아뢰기를 대신은 대낮에 아래여야 하고 어두운 밤에 몰래 여쭈었으나 안 되거니와 광명정대한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폐조 때는 차비문 안에서 이를 아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즉위하신 초년에 이주의 정원의 거치지 않고 몰래 아뢰었다가 이주리 이 때문에 주의를 받아서 세상에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신이 시종으로 있을 때 붕비의 일을 논하게 되면 상께서 늘 분부하시기를 붕비를 말하는 자가 있다면 살림을 일망타진하고자 하는 것이니 국가의 행복이다 아니다 하셨으니 이런 분부를 듣고서 누가 기뻐하여 생각을 죄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도리어 이와 같으시니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날 마음을 품을 것이라 누가 감히 마음껏 다하고 끓이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참. 진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7일 정미 5번째 기사 상경관의 생원, 인붕 등 240여인이 상사의 조광조의 억울함을 아뢰고 옥에 가겠다고 청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7일 정미 6번째 기사 판증추부사 최숙생 등이 아뢰기라. 신등이 조광조 등을 이렇게까지 죄줄 줄은 몰랐습니다. 아래 사람의 희망에 어그러진 듯합니다. 또 젊은 유생이 잘못한 일은 특별히 너그러 용서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의 죄는 이미 의논하여 결단하였는데 이제 어찌 고치겠는가? 유생은 주문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진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7일 정미 7번째 기사 임금이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안당을 임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제 타이르려 하였으나 밤이 깊어서 미처 말하지 못하였다. 젊은 사람이 옛글만을 읽었을 뿐이고 사체를 몰라 조정의 정사를 날로 위태롭게 한 것은 참으로 내 잘못이다. 젊은 사람을 다 급하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나이 많고 노성한 사람은 다 벼슬에서 물러나 외방에 버려져 있으니 매우 옳지 않다. 대저 조정의 일은 대신이 집행하고 대가는 그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살필 뿐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그늘의 일이 어찌 조정의 행복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어찌 조금이라도 사이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왕도를 모르고 하는 일이 조급하고 편협함으로 남을 너무 지나치게 공박하여 작은 잘못이더라도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중도에 지나쳤을 뿐이요 어찌 다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대저 나라 일은 명백히 쓰게 해야 하는데 사관이 수미를 전혀 모릅니다. 당초 대신을 명수하였을 때 늦게 도착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물었으니 이것은 아름답지 않은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일이 일어난 까닭을 사관도 알고자 한다. 이 일은 과연 육경 가운데서 먼저 의논되어 그날 홍경주 등이 신문문에 모였는데 내가 그곳에 모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소문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것은 조정의 큰 일이므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각각 제 뜻에 따라 단자 이름을 써야 하며 수상으로 말하면 더욱이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이 이르되 임금께서 대신에게 모의하여 하셨다면 옳겠으나 아래에서 모의를 시작하고 또 바르지 않은 길로 비밀이 모의를 이루었다면 뒤 패단이 아주 많아 이를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신하가 임금을 믿으면 망령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위노를 보이시오. 사기가 저상되고 사람들이 다 위축되니 이 기민은 매우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말을 못하게 하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런 기미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일이 위에서 나오지 않고 아래에서 먼저 모의되었다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패조에서는 간쟁이 끊겼었는데 임금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서로 너그레 용납하여 끊임없이 직언하는 자가 있으면 초탁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버릇이 되어 남을 너무 지나치게 공박하여 권세가 아래에 있는 것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신이 명소를 받고 가장 늦게 도착하여 단자를 보고서 비로소 그 일을 알았으나 오히려 말미암은 바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을 임금께서 재량하여 결단하셨다면 모르겠으나 옳겠으나 아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신다면 정전의 납시와 사관을 갖추어 두고서 물어 조정이 다 그 사람들의 죄를 알고 일도 명백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이제 정은 시종이 모르게 비밀히 처치하셨으니 외관에서 놀랍고 두려워하며 시종 대관 중에는 마침내 복심의 신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새 승지를 내고서야 되겠으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이 사람들이 과격한 줄만 알 뿐이고 그 밖에 그런 것은 모릅니다. 유생들이 상소하고 골정해서 통곡한 것은 지나친 듯하나 성종조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광동으로 대우하였습니다. 지금 대간이 취직하지 않는데 대간도 유생이므로 유감이 있으면 분격할 것입니다. 무릇 임금의 거사는 명백하고 시원스러워야 옳습니다. 만약 잘못된 거조가 있다 해도 어찌 꺼리고 감출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대간이라도 시원스레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에는 하루라도 대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7일 정미 8번째 기사 흥문관 전원 정응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죄를 지은 신하이므로 당연히 채직할 수 없고 말로만 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차자를 올리니 상세히 살피소서 하였다. 그 차자의 대략 연작이 타 죽으면 인조가 높이 날아가고 우부가 살육당하면 지사가 멀리 떠나는 법인데 더구나 중의의 선비이겠습니까? 군신의 의를 맺어 임금이 전에 친히 총애하고 신임하던 자를 또 친히 사납게 살육하면 그 제목이며 충성스러운 무리일지라도 어찌 충신을 다하여 골하에 나아가 그 위기를 밟겠습니까? 이것이 포초가 그 자리에 선처럼 말라 죽은 까닭이며 굴평이 상수에 빠져 죽은 까닭입니다. 대저나라에 선비가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은 사람에게 원기가 있는 것과 같아서 원기가 흩어져 없어지면 사람이 죽고 선비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건영의 당화가 일어나서 한 나라가 걸러지고 원우의 정사가 제거되어 송나라가 위태로워졌는데 이것은 모두 전하께서 환히 아시는 것입니다. 신등이 외람되게 경련에 모시어 천총을 가까이 하고 천지의 신명도 함께 그고 보시니 사생 영욕에 구차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의논의 대간에서 나온 유가 아니므로 사피에서는 안 된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7일 정미 9번째 기사 대사관 유희인이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7일 정미 10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아래기라 대저 사람을 조정해서 형벌하면 대중과 함께 버리는 것이니 언미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일은 간사한 무리가 언미리 아랜데서 나왔다 합니다. 전에 이 줄이 차비문에서 언미리 아래니 그때 대간이 극론한 것은 상상께서도 본 뒤 환히 아시거니와 대신 중에 아는 자가 있다면 어찌 언미리 아래는 것이 그러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종사가 위망할 조짐인데 삼공육경이 감히 입을 열지 않으니 시사를 알만합니다. 신등이 취직하더라도 천의를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니 취직할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정원에 있는 자도 그 일에 관여되었으므로 이르지 않았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7일 정미 11번째 기사 생원, 인붕 등이 또 상소하여 옥에서 대명하겠다고 청하니 답하기를 너희들의 일은 지극히 놀랍다. 죄주어야 하겠으나 죄주지 않으니 그리 알라 하였다.
증조실화 37권 중종 14년 11월 17일 장미 12번째 기사 황해도의 기근이 들다. 증조실화 37권 중종 14년 11월 1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명소하였다. 대사 유은 등이 아래기를 신등이 반복하여 아뢰었듯이 취직할 수 없습니다. 김근사 성우는 평소에 다 무리에 용납되지 못하던 자인데 이제 정원에 들어가 있거니와 이제 면대하지 않으시니 아마도 중간에서 마가 신등의 뜻을 죄다 아뢰지 않은 듯합니다. 정원은 후술이 되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차하게 그 자리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지금 취직하더라도 대신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데에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라의 정사는 조정이 있어야 하고 조정의 정사는 대신이 해야 하며 대가는 부족을 보완할 뿐이다. 옛말의 정사가 대각에 있으면 어지러워진다 했는데 근래 정사가 대신에게 있지 않고 대각에 있다. 임금과 대신이 그 폐해를 알고도 구제하지 못하며 과격이 버릇되어 기구 대신이 다들 눈박받고 물러가게 되었으니 이것은 종사에 관계되므로 이 폐해단을 바로 잡고서야 조정이 안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제 아래 사람들이 의논을 들으니 다들 간사한 무리가 한 짓이라 한다. 하나 이는 대신과 함께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협의하여 한 것이고 간사한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김근사 등을 전일 합당하지 않다고 논하기는 하였더라도 또 어찌 대단한 일이었겠는가. 차라리 헤아려서 처리하라 하며 대간이 또 아뢰기를 주호광조 등에게 죄줄 만한 일이 있더라도 광명정대하게 그 사람들을 모아서 분부하시기를 고든 논의를 듣기 싫었어가 아니고 사기를 꺾으려는 것도 아니며 폐해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므로 마지못해 주의 주는 것이다 하고 한산에 두거나 멀리 내치면 그 사람들도 그 죄에 승복하고 중예가 모두 쾌하게 여길 터인데 그러지 않고 늘 쌓아두고 결단하지 않다가 한두 사람이 어두운 밤에 은밀히 아뢰에 따라 이와 같이 주의 주는 것은 괴비가 심하여 나라의 일 같지 않습니다. 신등이 어제 간사한 무리가 은밀히 아뢰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들으니 상께서 홍경주에게 비밀이 이르시기를 조광조 등의 우익이 이미 이루어졌다. 당초 혈량과를 두고자 할 때도 나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실로 우익을 심은 것이므로 죄다 제거하려 하였으나 경의 사위 김영륜도 그 가운데 있으므로 하지 않았다 하였는데 이 말이 이미 밖에 퍼졌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는 반드시 서로 정성으로 대하여 간격이 없고 뜻이 서로 맞아야 그 나라를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위엄으로 이 두세 선비를 주의해주는 것이 무엇이 어렵기에 어두운 밤에 밀지를 내려서 비밀이 하십니까? 신임한다면 정성으로 다하여 의심하지 않아야 하고 죄가 있다면 분명하게 바르게 죄를 정해야 할 것인데 밖으로는 친근히 하고 신임하는 듯이 보이고 속으로는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품으셨으니 임금의 마음이 이러한 것은 위망의 조짐입니다. 신등은 통곡과 눈물을 견딜 수 없습니다. 김근사 성운의 일은 지난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유생들이 상소하였을 때 후술의 자리에 있으면서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저렇듯 막은 것이 매우 옳지 않으므로 아뢰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대간의 잘못 들은 것이다. 나도 말하여 조정이 시원히 알게 하였다. 당초에 홍경주가 남건 송일 김전 등의 집에서 들으니 무사 30여인이 문사들을 제거하려 한다. 그러나 어찌 이것으로 고변할 수 있었겠는가. 조정에서 처치하면 될 것이다. 조광조 등의 마음은 옳더라도 괴격이 버릇되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조정으로 하여금 그 사습을 바로잡게 하려면 마땅한 처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육경과 협의하여 아뢰었던 것이다. 정원에 이르지 않은 것은 괴비한 듯하며 나도 그것이 그런 줄 스스로 안다. 밀류하였다는 것은 잘못 들은 것이다. 김명륜의 일이 퍼진 것도 잘못된 것이다. 대지와 혈량과는 조종조에 해온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할 것이 없다고 했을 뿐이다. 어찌 죄다 제거한다고 하였겠는가. 이는 잘못 전해진 것이다 하였다. 대가는 좀 낫네 그래도. 진조실화 37권 중종 14년 11월 1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안당 조하찬성 이장군 잠찬찬 이이 이유창 등이 아뢰기를
급히 아랠 일이 있으니 면대를 청합니다. 하여 임금이 비현합에 나아가며 정광필 등이 입대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장군이 급히 아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 장군이 은밀히 아뢰기를 전일덕건대 조광조 등이 자신들을 배척하는데 무사들이 분원하여 혹 해치려는 자가 있어 저 사람들을 때려 죽인다면 장부가 죽더라도 무슨 회한이 있겠느냐 한다더니 오늘 남군이 신을 불러 말하기를 덕건대 전일 무사 30 내지 40 여인이 모의를 맺어 국가에서 저 사람들을 가볍게 죄주었고 또 빠뜨리고 죄주지 않는 자가 있으니 아직 간분이 시원이 풀리지 않는다. 오늘이나 내일 훈련원에 모여 그 사이에 저들을 죽이자 하였다는데 그 주모자는 박배근이라 한다 하였으며 전일 성일 홍경주도 이 일을 듣고 너가 아뢰라 하였으므로 신이 와서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언단이 나왔으므로 말한다. 근자의 홍경주가 지친이기 때문에 와서 급히 아랠 일이 있습니다 하기에 내가 물으니 홍경주가 말하기를 무사들이 저 사람들을 분하게 여기고 미화에 죄다 죽이려고 깨하니 조정에서 미리 처치하지 않으면 크게 어지럽게 될 듯한데 조정에서 먼저 신진의 사람들을 죄주지 않으면 그 화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저 신진의 사람들을 억제하여 호오를 먼저 보이면 저 무사들의 원망이 절로 풀리고 조정의 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부득이 조광조를 죄주었으나 이제 저준 것이 오히려 가벼우므로 무사들이 아직 마음이 흡족하지 못해서 감히 그러는 것이다. 무사들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조정에서 기밀을 알고 먼저 죄준 것은 조광조 등에게 다행한 일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임금께서 그 배단을 바로잡으려 하셨다면 그 틈을 타서 움직이신 것도 괜찮으나 임금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으셨는데 아래 사람들이 틈을 엿보고 공동하여 이렇게 되게 하였다면 매우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도 과격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런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아래 사람들이 틈을 타서 요동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무사들이 훈련원에 모였는가? 하며 이 장군이 아뢰기를 남군의 말이 그런 기미가 있다 합니다. 하였다. 안당이 아뢰기라 외간 사람들은 다들 아랫사람이 참소해서 살인이 이렇게 화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라 과연 외간 사람이 임금의 뜻을 잘 모르고 다들 홍경주, 남곤 등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니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과연 홍경주가 아뢰에 따라 깊이 생각하였는데 살인의 화가 일어나면 종사가 불어날 것이므로 내 뜻은 먼저 저 사람들을 과격하다 하여 죄주어 내쫓으면 우인들의 마음이 절로 진정되고 조정이 편안하니라 하였던 것이다. 어젯밤에 대신들이 신문문 밖에 모여 들어와 이 일을 아뢰고자 했는데 내 생각에는 바르지 못한 일 같으므로 연추문으로 들어오게 하였으니 정원은 모른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임금께서 먼저 일으키신 일이라면 완벽하게 보여서 인심이 석연하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장군을 보고 이르기를 모의를 맺은 일을 당수에 어떻게 알았는가 하며 이 장군이 아뢰기를 정귀아라는 무사가 남군이 집에 와서 발설하기를 하루는 내가 박백은의 집에 가더니 박백은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훈련은 첨정인데 한충이 제 삼촌 쑥의 말을 듣고 나를 도둑의 모주라고 공박하니 어찌 이렇게 애매한 일이 있는가. 이제 한충을 쳐 죽이면 나라의 일에도 좋을 것이다 하더라 했다고 합니다. 남군이 상세히 듣고 신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기사관 이 공인이 아뢰기를 박백은은 유배의 집에서 한번 보았는데 그 위인이 아주 못났습니다. 비록 흉모가 있더라도 조금만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구태여 그의 말을 듣고 폐역의 일을 하겠습니까? 실로 백은이 모수라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정기화와 박배근은 과연 다 나주 사람이니 상종했을 것입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두려워할 것은 없더라도 모의를 맺고 일어난다면 어찌 사림을 해치는 데에만 그치겠는가. 국가에도 화를 미칠 것이다 하였다. 정광필이 추구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큰일이니 사정전에 월랑에서 침문해야 하겠다며 이 장군이 아뢰기를 남군 홍경주가 이 일을 잘 압니다 하니 임금이 홍경주와 남군을 명수하였는데 이미 궐화에 와 있다가 곧 입대하였다. 남군이 아뢰기를 오늘 아침에 들으니 조광조 등을 죄준 것이 아직 시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인들이 모의 맺고 거사하려 한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규와 박백은 빨리 잡아오라 하였다.
홍경주가 아뢰기를 신이 전에 송일의 말을 들으니 남군이 말하기를 내 친족 중에 정기화와 친한 하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기아가 하주에게 무사들이 사류를 해치려 하는데 그 괴수는 박배근이다 한 말을 하주가 나에게 말하더라 하니 이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박배근은 나와 동년인데 전에 훈련 첨정으로 있다가 논박받아서 갈렸으니 이 때문에 울분하여 해치려 할 것이다 하니 송일이 말하기를 이 말을 듣고 고변하려다가 인심이 소동할까봐 그만두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조광조 등을 죄준 일을 대신은 아는가 그 군을 대개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하며 남군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근본을 물으면 안 되니 대신에게 임금께서 그 일을 명백히 말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오로지 조정에서 미리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도 큰 변이 일어날 것이므로 부득이 먼저 죄준 것이다. 이제 죄준 것이 오히려 가볍고 빠져서 죄받지 않은 젊은 사람이 많으므로 무인들이 제 뜻에 시원치 않아서 감히 그러는 것이다. 하며 홍경주가 아뢰기를 조정에서 저 사람들을 논죄할 일은 모르므로 아주 답답하니 분명히 안되어야 인심이 안정될 것입니다. 임금께서 사습의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시고 신 등도 사습이 크게 글러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여 왔으므로 이번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고 남군이 아뢰기를 이 일은 전지를 만들어서 이르면 사람들이 환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임금께서 하신 일은 혹 지나쳤을지라도 어찌 상덕이 심한 누가 될 만하겠습니까? 숨김없이 환히 알게 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대간의 말을 들으니 과연 아래 사람이 참소인 듯하다. 유생의 소에도 참언이 들어왔다고 여기고 있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아래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 홍경주 남곤을 가리킨다. 한 짓이라 합니다. 간사한 자로 지목되면 장차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니 명백히 알리셔야 합니다. 하고 홍경주가 아뢰기를 사림을 해치려고 신이 앞장섰다고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오늘 김전을 만났는데 김전이 신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다 우리들을 참인이라고 지목한다 하였습니다. 김전, 난곤 등이 신 때문에 악명을 얻게 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임금께서 저들이 지나치다 하여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것을 신이 알았으므로 신이 남건 김전 등에게 말하여 와서 그 죄를 분명히 바르기를 청하였습니다. 당초 신이 가서 김전을 만나보고 사습을 잘못을 논하고 바로잡아 구제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니 김전이 말하기를 이제 국가의 일이 이토록 크게 잘못되었으니 임금의 뜻을 안다면 아침에 아뢰고 저녁에 죽더라도 어찌 후회하겠는가마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솔히 발설을 하겠는가 하기에 신이 임금의 뜻을 말하였습니다. 또 난곤을 만나서 말하기를 사습이 온통 이토록 잘못되었고 천의도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신다 하니 남군이 말하기를 나도 그 잘못을 환히 보았으므로 임금의 뜻을 안다면 후세에서 소인이 군전을 해쳤다고 하더라도 징계하련다 하기에 신이 임금의 뜻을 상세히 말하였습니다. 그런 드디어 남군과 의논하기를 이 일을 조정이 상공히 하면 좋을 것이다. 조정의 일을 그르침을 알고 바로잡으시려는 임금의 뜻을 수상 정광필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수상이 알고서 능히 바로잡으면 좋겠다 하고 곧 남군이 정광필에게 가서 말하게 하였는데 정광필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저들 조광조 등을 말한다. 지나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한두 사람이 경련해서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을 제재한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으나 형세가 할 수 없게 되었고 나도 어질지 못해서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공언을 들었으나 나는 꾀를 낼 수 없으니 그대들이 바로잡으려면 선처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죄주기를 청하던 날 밤에는 대신이 결단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대신을 불러서 의논하여 결단하기를 개청하였습니다. 또 이 일은 신이 임금의 뜻을 알았으므로 김전 난곤에게 임금의 뜻을 말해서 한 것이고 신의 일신은 돌볼 것도 없던 일이었으나 김전과 난곤이 신 때문에 군자를 모해한다는 이름을 얻게 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환히 알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일이 지나친 일에 대하여 신은 늘 경련해서 한두 사람이 지나친 말을 한다 하여 단속한다면 그 과격한 패단이 절로 없어지겠으나 신은 능히 선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왔는데 남군이 와서 말하기를 신이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은 이러하나 이제 말한 일에 대하여 나는 못나서 꾀를 낼 줄을 모르므로 감히 할 수 없으니 그대들이 말하라고 하라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중종의 변명이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 처마에 나아가고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한당 공정판사 김전 이조판사 남건 병조판사 이장권 평조판사 홍수 대사원 유은 승지 윤원필 사관 5개월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장본을 시켜 정귀아 군기시 주부이다. 먼저 물으니 정귀아가 아뢰기를 금년 8월에 신이 박백은의 집으로 가서 서로 이야기하였는데 박백은이 말하기를 지금 이 성조에서 문신들이 북류를 만들어 저희가 좋아하고 미워하는 대로 인물을 진퇴하여 우리들을 초계같이 여긴다. 궁궐은 더 물러가 있어 인심이 어그러지게 하니 이들을 제거하고서 아래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이달 17일에 박백은이 신의 집에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문신들이 주의를 받았을 때 유생들이 내 예골라에 상소하였으므로 천의도 이 문신들을 어지다고 여길 것이다. 어느 무의신 재상이 앞장서서 훈련원에 모여 인심이 어그러진 것을 상소한다면 무사로서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으며 천의도 저들의 일을 아시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고 박백은은 전 경력이다. 물으니 박백은이 아뢰기를 8월 중에 정귀아가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지금 이 성조에서 대간이 하는 짓이 혼잡하니 사람이면 누가 감히 안심하겠는가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대간은 본디 나라 일을 검찰하는 것이고 임금께서 짐작하여 처리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한충의 삼촌 쑥인 권자공이 내가 제 도망한 종을 숨겼다고 했는데 한충이 제 아제비의 말을 믿고 나를 농박하여 벼슬이 갈리게 하였다 하니 정귀아가 한충의 이름을 듣고서 답하기를 한충의 집이 매우 외딴 곳에 있고 김정의 집도 도성 문 밖의 외딴 곳에 있으니 한두 사람만으로도 쳐 죽일 수 있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그런 낭수를 어찌하여 경솔히하는가 하였습니다. 그 뒤에 정기아가 또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예전에도 조정을 침체시킨 일이 있었는데 대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므로 남김없이 다 죽였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지금 등록된 선비가 거의 50 내지 60인인데 너희 마음에 몹시 원망스럽다도 어찌 주의다 없앨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다시는 경솔히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달 15일 밤에 대간 승기 등을 잡아 가두었다는 기별을 듣고 17일에 신이 정귀화의 집에 갔는데 정연종이 또 왔으므로 세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추국당한 문신들 어떻게 처결되었는가 하니 정귀화 정연종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사제로 조율하여 아뢰었으나 사형을 가면서 결정하고 안치하였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와 같은 성조에서도 죄가 사형에 해당하더라도 죽이지 않을 것이니 결정하고 안치하는 것은 사형에 처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하니 정연종이 말하기를 문신들이 죄를 받을 때 유생들도 상소하였으니 우리 무사들도 죄를 받은 동류가 오히려 많다는 뜻을 상소하여 아뢰어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또 정영종에게 물으니 연종이가 말하기를 이달 17일에 정귀아의 집에 가니 백은이가 와 있었는데 정귀아가 말하기를 정승과 병조판서 이 장군을 말한다. 홍이상, 홍경주를 말한다. 등이 조광조 등을 추국하여 이미 분배하였는데 유생들이 골성에 난입하여 상소하고 통곡하여 저들을 구제하려 하였으니 농계의 추국을 청한 재상들은 형세가 도리어 약한 듯하다. 우리들이 적절히 소를 지어서 아뢰면 저들 중에서 백적 땅을 자가 또 많을 것이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뜻을 살펴보니 다들 상소에 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였으며 정귀아에게 다시 물었는데 그 답은 먼저 말과 같았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것은 큰일이 아니나 외관에서 놀라워하니 조옥에 내려 요사가 공문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 장군도 그렇게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매우 큰일이다. 하혹하여 내일 신국하라 하였다. 유운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은 이미 그 죄를 정하였고 무례한 무리는 도리어 스스로 즐거워하니 아무도 관사한 모의는 이제부터 자라나고 사기는 이제부터 막혀서 국가의 원기가 따라서 위축될 것입니다. 걱정됩니다. 저 사람들의 죄는 국가에 관계되지 않는데도 너무 지나치게 죄죠 사기가 막히고 원계가 위축되게 하였으므로 자잘한 유생들도 다 분격합니다. 대저 선인은 조정의 원계이며 그 마음은 본디 나라를 위하는 것인데도 이렇게까지 죄주는 것은 매우 애석하니 짐작하여 놓아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무슨 짐작할 것이 있겠는가. 조광조 등의 이런 대신도 그러다 한다. 그 죄대로 죄를 준다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이 받은 죄가 과중하여 그들이 한 일이 제1신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니 대간의 말이 지당합니다. 하고 오결이 아뢰기를
저 사람의 마음은 당초에 탕란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과중하게 죄 주었으므로 사기가 막히고 원기가 없어져 위망의 조짐이 이제부터 싹 틀 것이니 빨리 놓아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들을 죄중 까닭은 조정의 패단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었으니 다시 논할 수 없다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조광조가 옥에 갇혔을 때 죄를 얻게 된 까닭을 모르고 간신히 옹패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광조가 귀양가고 나서 신상, 유운 등이 상소하기를 효직이 모르고 떠났으니 일러주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마을의 유생을 시켜 과천까지 쫓아가서 남곤, 홍경주, 심정 등이 남곤의 집에서 회의하여 먼저 참설로 임금의 마음을 요동하고 거사하던 날 저녁에는 신무문으로 들어가서 임금을 주자정에 모시어 의논하고 의논이 끝나고서 도로 나와 연추문으로 들어가 한문 밖에서 대신들로 불러 그 이름을 열사하여 마치 조정에서 죄주기를 청해서 죄를 준양하였다는 시말을 자못 자세하게 알렸더니 조광조가 말하기를 임금께서 어찌 그렇게 하려 하셨겠는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다 하였다. 남곤이 늘 조광조 등이 총애를 받기는 하나 임금의 마음은 쉽게 바꿀 수 있다 하더니 이제 참설로 요동하였으니 그 쓸 수가 높다. 조광조가 교화를 힘쓰고 형벌을 줄이고 소민이 그 인자함에 감복하였으나 간교한 무리는 인심을 모으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죄를 받던 날 대소 사류가 다들 상소하여 구제하였고 골정에 들어가 곡하는 자까지 있었으나 임금은 그 참소를 더욱 믿었었다. 조광조는 종실도 훈구의 신하도 아니고 한낱 유생인데 어찌 그런 혐의가 있겠는가. 조광조 등은 장록으로 제 집을 풍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백성을 구제하려 하였을 뿐이니 임금이 이이한 성색이 있다면 곧 물러갔어야 할 것이다. 이보다 앞서 황효원이 황문관 박사로 있을 때에 유독 말하기를 임금이 선을 좋아하시긴 하나 고든 말에 대해서 반드시 자세를 고치고 용색을 바꾸시니 나는 매우 의심스럽게 여긴다 하였는데 이제 그 말이 과연 옳았다. 사시는 논한다. 조광조의 학문은 김굉필에게서 나왔으며 외모가 단정하고 말이 분명하며 풍채가 남들을 감동시키므로 나쁜 놈들 사류가 사모하여 문하에 가득히 모여들었다. 김정은 시에 능하고 세상에 이름났으며 나이 34세에 형조판사가 되어 향약을 시행하기에 힘썼다. 김식은 구제가 있으며 경전에 자세히 통하지는 못하나 성리학을 능히하여 현량과의 어뜸으로 뽑혀 대사승이 되었으며 매양 통독하는 날이면 학자들이 명륜당에 가득히 모여 종일 귀를 기울였는데 권태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 세 사람은 다 사림의 영수이고 닦고 갈아서 선한 일을 할 것도 많으니 그 과격한 것을 제재하여 그 덕기를 성취하면 인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을 나를 꼽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점점 신조를 세워서 구신을 많이 배척하였으므로 기뻐하지 않는 자가 많아 업무하고 고함하게 되었다. 처음에 탁발하여 신임하였으나 마침내 그 붕당이 성하고 권세가 중한 것으로 의심하여 밀모하여 제거하기에 이르매 그 화가 당구보다 참혹하였으니 아깝다. 사실은 논한다. 어떤 사람이 박유령에게 조광조에 대해 묻기를 조광조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답하기를 조광조는 선인이니 그 일생에 어찌 악한 일을 하였으랴마는 그 병폐는 자전에서 생겼다 하였다. 관적을 재배함에 있어서도 다 그 무리가 주의함에서 나왔으니 임금일지라도 재배에 있어서는 유사가 같이 해야 하고 반드시 자전하려 하면 오래 갈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신하이겠는가. 효직은 조광조의 자이다. 이는 제가 슬기롭다여 남의 말 좋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이다.
준조실호 37권 중종 14년 11월 19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이조판사 남건이 아래기라. 그날 조광조 등을 죄주는 날 금중에서 신에게 판서를 제수하였는데 곧 사직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이 매우 분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이제까지 3번이나 이조판서가 되었으니 한 사람으로 어찌 감히 3번이나 정병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직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날 승지를 차출하기 위하여 판서가 되게 한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